주요 공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LG가 3분기 석유화학 사업의 이익 감소와 지분법 대상 계열사의 실적 하락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진성TEC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8% 증가한 1,416억 원, 영업이익은 370% 증가한 1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양ENG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2% 늘어난 2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1위 미용 의료기기 업체 루트로닉의 3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5% 증가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기업 내용 먼저 살펴볼까요? 예, 진성TEC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성TEC는 이제 우리가 보통 장갑차 혹은 이제 캐터필러로 하는 그 무한궤도차의 하부 이제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장비 업체이고 건설과 관련된 기업인데 건설 경기가 우리나라 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진성TEC가 실적이 좋으냐 이렇게 의문이 달 수가 있습니다. 그 진성TEC는 이제 그 하부 구조물을 무한궤도차 하부 구조를 만드는데 하부 구조물에 예를 들면 몇 가지 2개 부품에 있어서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세계 1위 기업은 우리나라는 건설 시장이 안 좋지만 특별히 진성TEC는 이제 수출을 할 때 중국보다는 미국에 많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작년과 올해 좀 진성TEC의 매출과 관련된 2가지 법안이 이제 통과됐죠. 하나는 이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고 두 번째는 올 여름에 이제 지난번에 IRA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인프라라는 건 사실 딱 이름만 들으셔도 알겠지만은 인프라는 결국 여러 가지 도로나 교량을 갖다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미국의 건설 경기가 이제 증진됩니다. 따라서 진성TEC의 이제 매출과 그 주가 연동되기 마련인데 다만 이제 진성TEC가 매출이 아주 좋은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라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CPI가 좀 낮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물량도 수급도 이제 좋아질 거라 보입니다. 진성TEC의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실적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실적이 내려갔다가 다시는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진성TEC가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진성TEC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는 당연히 안 좋았죠. 안 좋았다가 다시 뛰어올랐다가 2분기에 잠깐 주춤했다 다시 이제 3분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기에 실적이 엄청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봉쇄조 때문에 별로 안 좋은데 네. 진성TEC는 원래 중국에 대한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상대적 영향이 적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진성TEC가 이제 그나마 좋은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진성TEC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2,451억 원입니다. 시총이. 근데 어제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이익 이연금이 약 1,400억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산이 그렇게 높다는 거기 때문에 그에 비추어서 진성TEC가 전체적으로 좀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진성TEC 아까 제가 말씀드린 IRA 수혜주로 말씀드렸는데 IRA랑 건설점이랑 무슨 관계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IRA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광물을 갖다 캐야 됩니다. 광물을 캐려면 아까 말씀드린 무한궤도차가 필요하죠. 그 무한궤도차 수요가 늘어나면 진성TEC의 하부 구조물도 같이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하부 구조물의 특징이 또 무엇이냐면 교체 주기가 6에서 18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겉보기에는 되게 튼튼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갖다가 소모성이기 때문에 진성TEC는 안정적으로 이제 캐시플로우가 될 수 있다. 이제 이 점이 또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12% 급등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망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성TEC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두 번째 기업은요? 예, LG입니다. LG는 사실은 뭐 다른 LG 계열사들은 종전계 다루는데 뭐 예를 들면 LG화학, LG전자 등은 다루는데 LG는 이제 LG그룹의 지주사인데 LG그룹에서 지주사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LG그룹의 지주사로서 매출 구조를 보면은 계열사들이 매출과 연계된 상표권을 갖다가 납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LG그룹의 계열사인 아까 말씀드린 LG전자나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요즘은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시총으로 높죠. 그래서 이런 계열사들의 매출과 그 다른 이익으로 이제 LG에 대해 상표권을 갖다가 연동해서 납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LG그룹의 계열사들이 매출이 호조가 되면은 이제 LG그룹의 그 들어오는 수익도 상표권 수익도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상표권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LG란 이름을 쓴다는 이유만으로도 내기 때문에 그 상표권을 내는 기업 입장에서 아쉽다고 볼 수 있고 상표권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앉아서 이제 영업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그 놀라운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 점이 이제 LG의 이제 주 매출이고 또 하나는 배당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열사들이 배당을 하게 되는데 결국 계열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점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오늘 LG를 들고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LG가 지난 10년간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온 그 이익 잉여금이 무려 13조 원이 됩니다. 13조는 엄청난 숫자이죠. 이 13조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13조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배당은 17%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LG가 그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도 있죠. 그래서 다른 주주들 중에는 20년에 이제 LG한테 공식적으로 넌 배당이 적으니까 배당을 더 높여달라 이렇게 요청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LG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